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터치 투머치 토커 세 분이에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사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할 게 많아요 오늘.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아이템을 2부 8시 2부에는 전 정부 위주로, 그 다음에 아마 3부에는 현 정부 위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정확히 얘기하면 전 정부 사람, 현 정부 사람 이렇게 나눌 것 같아요 지금 아이템 배치를 보니까. 일단 2부에서는 전 정부 사람, 특히 누구? 과거의 구 V1, V2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했어요. 내란 특검이. 아직 발부될지 안 발부될지는 봐야 됩니다. 근데 저의 경험칙상 체포영장은 잘 내줘요 법원에서. 그건 뭐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환 조사하기 위한 거니까 뭐 법원에서 잘 내주죠 체포영장. 그래서 아마 제 느낌엔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상황을 한마디로 짧게 평가부터 좀 들어보죠. 꽃놀이패다. 특검, 내란 특검의 꽃놀이패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뭐 다 보셨겠지만은 내란 특검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수사 준비 기간 이런 것도 좀 단축해가지고, 그게 뭐 법으로 뭐 정해진 거는 아니고 그렇게 이제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12일 출범 12일 만에 지금 김용현도 다시 뭐 구속을 하고 지금 다시 윤석열 체포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세 개의 특검이 약간 경쟁 체제로 들어간 상황에서 본인들이 좀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그리고 왜 꽃놀이패를 하고 했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체포영장 법원에서 발부해주면은 누구 공인가요? 특검 공이죠. 그렇죠. 발부 안 해주면은 누구 탓인가요? 법원이요. 법원 탓이죠. 그러네.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우린 할 만큼 했어. 손해 볼 일이 전혀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알아서 나오면 나와도 좋고, 나와도 좋고. 안 나오면 할 말 있고. 안 나오면 또 비판하고 다음 조치 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다.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수사 의지가 정말 뭐 굉장히 많이 있다, 충만하다 이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박 실장은요. 사람과 사회를 연구해야 되니까. 저는 뭐 이게 시스템의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봐요. 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45년 만에 유죄로 확정된다면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석방도 있고 뭐 황당한 해프닝이라고 그러고 마치 이게 정치범인 것처럼 돼 있지만 만약에 뭐 인명 피해가 없다 보니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치적 갈등의 한 양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계엄이 한 달이나 또는 일주일만 지속됐어도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다 들고 일어났어요. 수많은 인명 피해가 사실은 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범죄입니다. 근데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뭐 영화 보러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어요. 이 위험한 상황인데 빨리 제대로 그리고 수사도 안 되고 있죠 제대로. 본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빨리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죠 강인 위원은요. 아니 뭐 당연히 혐의가 있고 수사할 대상이 있으면은 체포영장 뭐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예. 다만 윤 대통령 주장이 지금 보면 뭐 단 한 차례 출석 요구 없이 기습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 전에 경찰이 저 소환 조사 원래 하려고 했잖아요. 경찰에서는 2번 불응. 그렇죠. 그다음에 특검에서도 뭐 19일에 한 번 더 있는데 불응했다. 특검은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뭐 한 번도 지금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청구했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검 쪽에서 나는 뭐 충분히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사전에 이 체포영장 하기 전에 충분히 나름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특검이 상세하게 좀 설명할 필요는 있겠죠. 그거 이외에는 뭐 수상 필요 있다면 체포영장 하는 거고. 이건 뭐 어느 뭐 전직 대통령이건 간에 그렇죠. 다 하는 거죠. 아니, 자 그럼에도 이제 궁금한 건 여기 이제 모든 이제 수사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중에 신병 확보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48시간 내에 석방해가지고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건지 아니면 구속영장 바로 치고 들어갈 건지 특검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제일 중요한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혐의에 대해서 나중에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왜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바로 치고 들어갔을까요?
아니 나머지는 다 잡혀 있으니까요. 아주 심플한 문제죠. 아주 단순한 그런가요? 문제. 예, 네. 나머지는 다 잡혀 있고 뭐 김 의원도 지금 오늘 이제 예, 구속영장 예, 예. 들여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 의원 전 그 국방부 장관도 저는 풀려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윤석열 내보내줄 때 그때 나가지. 그러니까 내보내줄 때 나가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빼놓고는 다 붙잡혀 있기 때문에 뭐 이 혐의에 대해서는 특히 입증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난 이제 초에 올해 1월 초에 관저에서 본인을 체포하려는 걸 막으려고 한 짓이 이제 공무집행방해 같은 거고 하나는 비와 12월 그러니까 계엄 발생하고 나흘 뒤에 그 비화폰 다 이제 삭제하라 예. 군인들한테 이제 뭐 곽종근 특수사령관은 여인영 뭐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한테 다 비화폰 삭제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 혐의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사실상 확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같아요. 예. 아니 그럼 만약에 만약 뭐 저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을 때 네. 이게 이제 다수가 같이 해서 막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잖아요. 예. 다른 경호처 관계자들 특히 이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도 이미 관련돼서 다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다 수사가 됐어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만 이 부분에 수사가 안 된 거죠. 이건 이제 내란은 따로 가고 요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물론 직권남용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최종 지시자잖아요.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은 있으니까 최종 지시자를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죠. 자 그러면 영장이 만약으로 발부가 되면 그러면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예전 한남동 때처럼 또 스크럼 짜고 버틸까요? 아니면은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그저 당연히 뭐 아무- 지금 그 한남동 때야 예. 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물론 탄핵 당연히 있지만 직무가 예. 정지된 건 있지만 예. 대통령 대통령 자체가 완전히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결론 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그때는 정식 경호진의 경우도 받았던 거고. 근데 이제는 뭐 전직 대통령이고 그냥 민간인 아니겠어요? 예. 물론 그 이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경호원이 일부 이제 그 신변 보호는 하고 있지만 뭐 이런 문제까지 경호진들이 그렇게 뭐 그냥 온몸을 걸고 막을 예. 뭐 그런 상황도 아닌 거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예. 뭐 그 지금 어떤 일단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됐다면 예. 그걸 거부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 가서 확실하게 떳떳하게 응해가지고 뭐 본인이 결백하던 가서 입증하는 게 나왔겠죠. 아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얘기입니다.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 정당 절차 따르면 소환에 응할 것이다. 정당 절차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만약에 특검 입장에서 이제 소환 조사를 당연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특검 뭐 경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검이랑 날짜 조율해서 나갔으면 특검도 굳이 이걸 가지고 체포영장 청구하고 하려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제 생각에는 구속영장 청구하더라도 외환죄 혐의가 있으면 그걸로 구속영장을 치지 특수공무집행 혐의 가지고 그냥 구속영장 쳤 거라고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본인이 불응해서 체포영장 발부가 되면 그 관성상 계속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특검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이제 처음에 출석 요구를 한 거를 불응을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3번인데 5일하고 12일하고 19일인가 네. 세 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측에서 보기에는 이건 특검이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거면 나는 특검한테는 체포가 될 만큼 불응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가 더 듣지는 못해서 하지만 그 논리 구조는 그런 것 같고 하나는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발로 나가서 자기가 이게 조사를 받을 만한 의지가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체포 당하고 구속 당하고 이를테면은 이런 식으로 정치 탄압을 내가 받고 있다. 이런 지지자들한테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밑밥을 깔아주는 거죠.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먹히지 않더라도 그 지지자들 그 이제 법원 앞에서 윤석열을 연호하는 그 지지자들한테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또 이재명 정부의 이 특검에 억울하게 당하셨다 이런 정서들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겠다. 근데 뭐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냥 알아서 조사받고 하는 것보다 끌려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뭐 있다는 그럴 얘기구나. 충분히 나는 상당히 공감 가는 분석인데 네. 저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는 빠르게 식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열렬히 윤 전 대통령을 응원을 하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그 탄핵 그 심판 과정에서 예. 굉장히 이제 그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뭉쳤던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 현타가 많이 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간에 결국은 그래서 이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눈에 저는 그 띄는 과거 현상을 보면 이른바 소위 문바라고 불렸던 분들, 문 대통령 되게 문재인 대통령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 예전에?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보면 이제 나 더 이상 이제 문재인 지지 안 해. 이런 사람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 결국은 뭐라 그럴까 진영 정치에 굉장히 깊게 뿌리박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열렬하게 윤 전 대통령 응원했다 그래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이분을 밀어봤자 뭐 자기가 속한 진영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물론 여전히 윤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있긴 있겠죠. 근데 그 열기는 빠르게 식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윤 전 대통령이 그러한 것을 너무 믿고 정치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정치적 대응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그런 예. 정치적 대응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아주 이제 왜냐하면 주류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그 전면적으로 합류해서 방어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겠죠 이제. 일부 이제 전한길 씨나 일부 측근들이 나와서 네. 또는 일부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네. 체포 저지 동대표랑 해서 나올 수도 있죠. 체포 네. 저지도 저는 그런 그렇죠. 정신도 거의 없을 것이고 네. 저 뭐 물론 모르죠. 예를 들어 그 특검 앞에서 네. 소규모 시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몸으로 이제 막 막고 막 이런 수준까지 열기 있게 응원하는 이제 그 움직임은 이제 찾기가 어려울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남동은 앞에가 넓은데 저도 그 아크로비스가 법원이 건너편에 있으니까 그 앞에 그러니까, 자주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중앙지법 갈 때 법원 주차장에 꽉 차가지고 아크로비스타에다 많이 됩니다 차를. 가능해요? 그룹스타에? 예? 아 가죠. 거기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거기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은 또 그렇구나. 무료 스티커 저 도장 찍어주기 때문에 그냥 거기 차를 제가 많이 오늘부터 대는데. 아크로비스토 지금 좀 대책을 세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싸게 내줬구나 해가지고. 네. 그런데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스크럼 짜기엔 좁아요. 그래서 힘들어. 그러니까 소규모로 335 그냥 얘기 어떤 그 의사를 표시할 뿐이지. 네. 제가 볼 땐 그런 일은 없을 것 근데 같아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뭐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건 가기 싫다예요. 가기 싫죠. 체포됐다가 48시간 내에 구속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내란죄가 이제 내란 특검이 뭘 할지는 이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정부의 V1 했으니까 이제 V2. V0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V0 얘기 많이 나잖아요. 그럼 V0로 하겠습니다. 9 V0, X V0. 김건희 여사. 야, 지금 병원에 아직도 입원 중인데 이제 내란 특검이 이제 김건희 특검이 떴잖아요. 그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럼 이거 조사가 어떻게 될까요? 응할까요? 조사에? 바로 응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불응 몇 번 불응? 뭐가 됐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네. 그게 뭐 허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으니까 아마 아픈 사람을 너무 막무가내로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특검들끼리 뭐 조율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 여부도 김건희 소환 시기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두 부부를 각자 다른 혐의로 동시에 강제 신병 확보하는 건 좀 부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이 예전에 수사할 때도 일단 부부를 뭐 한꺼번에 하거나 뭐 가족을 하거나 이런 거 좀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체포영장 집행되는 거 보고 그거랑 좀 텀을 둬가지고 소환 조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불응을 하면은 이제 이거가 정말로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우울증인지 여부를 진단서도 아마 뭐 그러니까 전문가 소견 같은 것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계를 그래서 김건희 소환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저는 김건희 이제 여사 보면 입원해 있고 VIP 병동에 입원해 있고 불응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일단 불응하겠죠. 그리고 뭐 출석한다 본인이 여기 국가를 이 두
대통령이 국가를 망가뜨리고 계엄까지 한 분이에요. 그것까지 했는데 뭐 이제 반성하고 출석해야 되잖아. 이거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버틸 거다. 예,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나 사기꾼들이 체포에 불응해요. 소환조에 불응해요. 그럼 아이고 불응하는데 큰일 났네 이럽니까? 가서 잡아오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잡으면 안 된다 그러고 저는 김준일 평론가 말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예. 그 대통령 아마 6월 3일 대선 직후에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좀 그 하여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는데 지금 예. 하여간 그 김건희 여사 만났겠죠 누군가 제가 뭐 누구라고 뭐 여기 말할 필요는 없을 것 정치인, 같고. 변호사, 아니, 뭐, 직업만. 뭐 유튜버? 지인이라고 말하 지인이거나 뭐 그럼 그랬다는데 다 지인이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그 저 김건희 여사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뭐 지금 현재 여권이나 거기서 수사기관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저 상황이 좋지 않다. 몸 상태가 뭐 그렇죠. 심신 상태가 그렇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여권도 뭐 물론 당연히 특검을 하고 수사를 하죠. 그런데 너무 그 초반부터 몰아치지는 않을 더군다나 거다. 병원에 어쨌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한탄도 했다고 하면은 예.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고려가 되지 않겠는가. 속도 예. 조절. 네. 아 근데 저는 이 김건희 여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못 막는다고. 이거는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가 아니라 지금 트랙터가 와도 못 막는. 사실 과거에 가장 이제 안타까웠던 수준이 게 좀 돼버렸어.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네. 2023년 12월인가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특검을 수용하되 예. 아주 한정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총선 이후에 실제로는 한다 액션은. 예. 그래서 그걸 윤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거 좋은 생각이야. 해갖고 그 누가 참 그 건의를 했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예. 그 다음날 갑자기 어떤 놈이 그런 소리 했어. 수준으로 확 바뀐 거야. 그게 그 기사가 났어요. 그리고.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간에. 네. 당시에 그러면은 네. 이것도 과거로 돌아가네. 네. 총선 이후에 네. 김건희 특검 하기로 한 거는 이제 대통령도 왜냐면 그때 여권이 긴장을 해서 네, 좋다고 했다가 총선을 앞두고서는 이제 보니까 뭐 여사 문제에 대해서 네. 최소한의 국민한테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 그거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특검이라든가 뭘 하고 그걸 수용하겠다고 선언만 하고 네. 그리고 실제 액션은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하는 건데 총선에서 이기면은 또 뭐 위에 뭐 없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적당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약간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이랬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 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보도가 되자마자 어떻게 된 거야? 어떤 놈이 흘린 거야? 그리고 이런 적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거네. 네. 용산에서는 괜찮은데 이러다가 이제 한남동 갔다 온 다음에 바뀐 거네 뭐.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이 많고 그때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그래서 대통령 모시는 그 고위공직자들이 이른바 48시간 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하고 분명히 협의가 돼가지고 아 좋아 그 방안으로 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고위 간부들은 밑에 부하들한테 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너는 그거 가서 준비하고 넌 이거 차트 만들고 넌 어디 가서 그 관계자 연락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대통령이 갑자기 야 근데 좀 밤에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밤에 내가 들어보니까 아니야. 밤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하여간 보니까 24시간 내지 48시간을 숙성을 시켜갖고 숙성이요? 숙성을 시켜서 이게 완전히 그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제 결정이 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교육 간부들이 대통령하고 결정이 돼도 부하들한테 얘기를 안 해. 이틀만 보자. 이틀 뒤에까지 보고 그래도 오케이면 가는 걸로. 그렇게 됐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조선일보 주필이 이제 한탄을 하면서 썼잖아요.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 할 때 받았으면 지금 대통령은 아직도 윤석열일 거다. 이런 내용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상훈 주필이. 양상훈 주필이 썼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언론들 뭐 중앙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이거 받아야 된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중동이라도 좀 봐라. 맨날 그거 유튜브만 보지 말고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이제 다 연결지어 보면은 작년 7월에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비화폰으로 전화 통화했잖아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10초 통화하고 민정수석하고 일반 폰으로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김주현 민정수석한테 전화해가지고 13분 통화하고 3, 4분 휴지기를 가졌다가 다시 이제 통화를 한 그 과정을 보면은 그냥 뭐 이 내용들이 다 이제 그려지는 거죠. 저
박사학위 받은 여자예요. 저 포토라인 못 써요. 뭐 이런 내용에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참 안타깝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박사학위가 취소될 판이잖아요. 그래서 석산 취소됐고. 그러니까 지금 박사학위 같은 얘기까지 하면서 예. 제일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예. 어쨌든 민정수석하고 영부인이 통화했다는 거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사실 없는 일이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보면 되게 아쉬운 지점들이 많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홈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지점들.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나 그리고 막는 게 어려운 것도 어려운 아니야.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디올백에 쉬워. 대해서도 뭐 지지난해 말이죠. 그때 그냥 간단히라도 수사를 받았으면 예. 또는 검찰이 뭐 기소했는데 사실 디올백 같은 경우는 전 무죄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든 예. 또 더 올라가면 네. 지난 총선 전에 그 4월 1일인가요? 담화문 의료 대란 문제를 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담화문. 맞아요. 또 더 전으로 가면은 그때 대파만 들지 않았더라면 아쉬운 지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런 계기들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이것만 없었으면 자폭하지 않았을 테라는 계기가 너무 많은 본질이 자폭인 거예요. 이 계기들을 다 안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 네. 확대 해석할 이유는 전혀 없고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뭐요? 어쨌든 간에 네. 그 여사 문제는 아까 말한 그 원래 순리대로 할 수 있었어요. 검찰 조사 한 번 받으면 됐어요. 포털에 섰으면 됐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디올백 그것은 네. 애초에 기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 법에 따르면. 그래도 그 수사를 파우치. 받았으고 그렇지. 그럼 뭐 일단 그랬으면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묶어서 네. 한번 검찰청 앞에서 포토라인 서가지고 결국은 대국민 사과였어요. 그렇지. 그거를 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여사가 저 뭐냐 극력 반발을 하고 네. 우리 대통령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계속 넘어가 줬기 때문에 네. 박절하게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국민과 법이 대통령 전 대통령 내한테 박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아니 다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뭐 윤한 갈등 그거의 시작과 본질도 그 문제예요. 그거. 맞아요. 내 국민 눈높이 여사 특검법을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겠습니다. 했다가 너 나가.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렇지. 뭐 맨 마지막에 우리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하고 주진우 의원이 같이 들어갔을 때 예. 그때 아주 그 둘 간에 예. 굉장히 한마디로 완장소로 떼고 호칭 생략하고 예. 옛날로 돌아가서 아주 절절하게 얘기를 서로 했다는 그런 좀 후문이 있죠. 아, 그래요? 무슨 얘기를 했대요? 아마 이런 그런 걸로 추측이 되는데 아까 예전 비상기업하고 아마 12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탄핵 첫 번째 탄핵안 가결되기 바로 전에. 그렇죠. 예. 그때 주진우 의원하고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아마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그때는 거의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오늘은 뭐 대통령님 우리 비대위원장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형님 아우로 해갖고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그래서 무슨 얘기? 형 뭐 너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 좀 무슨 얘기를 했대? 그랬는데 저는 잘 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제가 뭐 도청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그런 거겠죠. 한도프 입장에서는 저를 이렇게까지 저한테 이런 극한적으로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형 나한테 왜 그랬어요? 너 나에게 왜 몰감 이랬어요? 줬어. 뭐 이렇게 된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근데 네가 나한테 얼마나 섭섭하게 한 게 얼마나 많은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모든 게 충돌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총선 앞두고 예. 뭐 왜 나의 국정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지 않고 예. 지금 말한 대로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이 국민 눈높이니 뭐니 이런 얘기만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요. 뭐 하여간 굉장한 알겠습니다. 절절한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에서 다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 정부를 2부에 끝내고 현 정부를 3부에 하려고 그랬는데 2부에 못 끝냈어요. 더 하겠습니다. V0. 그 내 표현이 아니에요? 강찬호 의원이 얘기했어요. 9 V0라고. V1, V2가 아니고. 근데 농담을 하셨는데 바로 진담으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제가 방송에서 저는 그럴 줄 얘기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요 얘기.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박순택 실장이 잘 알래나? 예.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사 제목 MBC 기사. 김건희 일가 요양원 요양비용 부당 청구 14억 환수. 이건 뭐예요? 그 오빠 김진우 씨가 남양주 화도에 요양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실 숙박업소를 예. 개조한 건데. 옛날 호텔. 예. 아, 근데 예. 그걸 해서 요양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한 거죠. 예. 근데 요양병원은 거기에서 쓰는 비용을 국가에서 우리가 요양급여 보험 내잖아요.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주는 건데 부당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 사람, 예를 들어 유생원이 이 일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이 사람 급여를 지원을 해주는 맞아요. 건데 그런 걸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이 이랬어요. 또 이 사람이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걸 몇 년 거를 봤더니 모두 14억 4천만 원을 예. 부당 청구를 했다. 근데 이 요양원이 보도에도 몇 번 됐죠. 노인 학대가 있었고, 그래요? 예, 노인 학대가 있었고 또 물론 뭐 요양병원 중에 일부는 그런 데들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예. 근데 거기다가 무슨 보도들 보면 예. 끔찍한 게
뭐 많이 먹을까봐. 어? 많이 먹으면 식비들이 나가잖아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네. 음식을 되게 맛없게 억지로 그런 얘기도 있고. 예. 근데 보면 사실은 V0로 불렸던 영부인의 오빠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가-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이라는 요양원. 요양원. 예, 죄송합니다. 예. 요양원. 예. 근데 그 영부인의 오빠라는 자가 예. 이걸 해서 거기서 참 살뜰히도 빼먹었다. 음. 그런 게 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도 고발이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840만 원인가요? 요 정도만 부당 청구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다시 이 계엄 그래요? 이후에 예. 윤석열 탄핵 소추 이후에 다시 조사하니까 14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과연 제대로 조사들을 하고 있는 거냐 예.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론을 좀 하자면은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 최은순, 뭐 김진우 이 일가가 너무 많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막 벌리니까 막 헷갈려요. 뭐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 일단은 예전에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이게 건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2013년에 예. 장모 최은순 씨가 그때는 요양병원을 지었어요. 파주에다가. 그래가지고 2015년까지 해가지고 23억 원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의사를 세워놓은 게 아니라 사무장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인간에 썼던 나는 여기에 책임이 없다라는 그 각서 같은 걸로 장모는 그러니까 처벌 안 받고 무죄 나본 나고. 것 같아.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원 이번에 요양원을 그러니까 뭐 많이 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본 비즈니스 모델인 거지 그러니까. 예. 그때는 근데 이제 병원으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양원으로 했구나. 원으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부정수급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음식 썩은 거 내고 뭐 학대 있었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고 이거 외에도 뭐 이를테면 뭐 그 뭐 잔고 증명 위조 이거는 이제 유죄가 나왔죠. 뭐 이런 등등 들어갔다 나온 거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뭐 대출과 관련해서 이런 부정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다 이제 웬만해서 예. 확인이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궁금한 예, 게 예. 김준일 평론가가 팩트 체크의 달인이잖아요. 뭐 달인까지는 아니고요. 이 집이 가족 사업이 몇 개예요? 진짜 열심히 살았네. 아, 진짜 열심히 살았다. 뭐가 많아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코바나 콘텐츠만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는 사실상 그러니까 돈 되는 건 아닌가 그건? 그 돈이 안 된 건 아닌데 예. 이제 특히 이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되면서 그것도 꽤 많은 돈이 됐다라는 기업들이 이제 후원하니까? 후원을 많이 예. 해서 돈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전까지는 크게 돈이 되는 예. 건 아니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예. 지렛대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 가족 사업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요 한 축이 이제 요양원, 요 병원 요런 네. 게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가 이제 부동산. 부동산. 예, 부동산 이제 저기 공흥지구 예. 양평 공흥지구 재개발 있었는데 그것도 공무원들만 처벌받고 그거 이제 원래 안 되는 거를 바꿔줬다라고 해서 공무원들만 용도 변경? 용도 변경해서 그 사람들만 처벌받고 이들은 막 빠져나가고 이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뭐 최근에는 뭐 이거 확인은 제가 하지만 뭔가 이제 그 수입하는 거 농산물 수입. 예, 농산물 수입인데 이게 농산물 수입이 정말 맞는 거냐, 다른 예. 거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근데 가장 핵심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최은순 씨 얘기 그 들어보면은 부동산이 사실은 그러니까 양평에 많고 예. 요 분당 쪽에도 좀 많이 있고 그거 외 분당? 예. 전국에 굉장히 부동산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초반에 예. 최은순이 땅을 가지고 있는 데마다 재개발이 된다. 개발 사업이나 뭔가가 세워진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게 하나가 대표적인 게 양평고속도로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게 막 언론 보도가 나면서 일부는 스톱이 되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핵심은 어쨌든 장모 최은수는 검사 사위를 믿고 무리하게 지른 게 많다. 이게 그래서 사실 이번 대통령 때뿐만이 아니라 예전 검사 시절부터 예. 뒷배를 믿고 여주지청장 뭐 등등등 해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했을 때 수사가 안 된 사안들이 제대로 안 된 게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그렇죠. 많아 지금.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 왜냐면 네. 특수수사라는 게 하다 나오는 게 고로만 줄기처럼 네. 그렇게 쭉쭉쭉 뽑다 보면은 왜냐면 관련 인지 사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장모 최은순 씨하고 오빠 김준우 씨 이 가족 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수사가 될 거라고 보세요? 뭐 더 되긴 됐겠죠. 다만 그 전에 이미 저 최은순 씨가 김진우 죄송합니다. 김진우 씨 그리고 근데 최은순 씨는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도중에 예. 구속이 돼서 감옥 옥살이를 한 적이 이미 있죠. 그렇긴 그러니까 하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1년. 을 했는데 이제 299일 그러니까 2달 정도 앞서서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저 현직 대통령 장모라 그래서 그 당시에 봐준 건 아니 물론 또 크게 전부 다 이제 확실하게 취재를 했느냐 그건 논란이 있겠지만 적어도 구속을 시켜갖고 10개월 옥살이를 시켰다. 이거는 분명히 검찰이 그때 나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검찰이 네. 구속시킨 건 아니고 법원에서 뭐 어쨌든 그렇게 된 건데. 근데 뭐 혐의가 그 당시 너무 분명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그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 예. 앞으로도 계속 또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 언론들을 보면은 제일 16가지나 지금 된다는데 예. 일단 가장 지금 바로 수사 선상에 될 수 있는 거는 통일교 커넥션 아니냐. 지금 그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죠. 통일교 그러니까 커넥션. 이제 그러니까 건진 법사 네, 관련된 거네요. 한학자 여사가 네. 통일교의 그 윤모 본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네. 결국은 그 건진 법사로 이어지면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그 여사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니 뭐 샤넬백이니 왜냐면 그 이런 단위가 거. 커서 네, 굉장히 돈이- 뭐 목걸이는 지금 하나 6천만 원이라 그러고 네. 하여간 적어도 뭐 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하여간 선물을 주면서 대신에 뭐 캄보디아에 ODA를 하게 해달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로비를 했다. 요 부분이 지금 제일 크다. 네, 요 부분이 제일 지금 가장 먼저.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누구죠? 김건희 여사의 15년 예. 그야말로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핵심 유 어쩌고. 보좌관, 유모 보좌관 예. 이 여성이 실제로 건진 법사를 통해서 예. 그 목걸이를 뭐 가방과 신발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가방 3개 하고 신발 하나로 바꿔갖고 검찰이 심지어 그 신발 사이즈가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하고 같으냐 신데렐라야.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니까 예. 상식적으로 지금 건진 법사와 통일교 쪽은 그것이 여사한테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 왜 도대체 여사의 그 핵심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가서 그렇게 바꿨느냐 이런 그 의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제일 먼저 아마 그 도마에 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두 분은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걸 게- 제일 주목해요? 사건들 중에서. 저는 지금 건 더 작아질 수도 있다 앞으로. 어? 예를 들면 저희 처음에 지난해 말이죠. 그 디올백 나왔을 네. 디올백 나왔을 때 뭐 어디에서는 300만 원짜리 파우치 했지만 그때 어떻게 영부인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검찰이 이제 나서서 수사를 해보니 정말 6천만 쬐끄만 원대 백이에요, 그거는. 목걸이에 2천만 원이 넘는 샤넬백 나오잖아요. 그러면 디올백은 중요한 첫 번째 이 김건희 씨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지만 해보니까 더 나오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네. 전 앞으로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는 귀엽게 보일 것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얘기는 정권 초부터 오빠나 동생 등 친척들이 해외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한다. 예. 그래서 가서 뭐 이권 사업에 투자한다.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몰라요. 근데 설명회를 했다는 얘기는 듣거든요.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서. 정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들은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아직. 투자를 받았다는 건 아니고 예. 같이 여러 사람이 모아서 그런 것들 예. 뭐 정말로 해외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뛰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이권의 어떤 불법적 이권에 연루될 수 있는 일들은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제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었고 예. 그게 범죄로 연결됐는지는 모르지만 예. 사실은 자중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남양주에서 알뜰하게 빼먹는 것만 봐도 이분들이 자중할 스타일은 아니죠. 그러면 6천만 원도 우습게 보일 일들이 앞으로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6가지가 진짜 하나하나가 다 알토란 같은 거라서 기사가 정말 쏟아지겠다 그 생각은 들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 눈에 띄고 그냥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 이런 것들 방금 박성태 실장이 말씀하셨던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양평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 이거는 다른 거는 이를테면은 뭐 김건희와 몇몇 뭐 행정관들이 이제 뭐 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양평고속도로는 일종의 이게 사실이라면은 국가가 개입을 한 국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지금 어디로 강상면으로 옮겨지는 양섬에서 강상면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이었는데 이미 예타가 다 끝난 상황이었고 그런데 지금 그거 시공업체가 아니라 그 설계업체는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게 이제 바꿔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그런 거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이게 지금 안 나온 건데 조직 이게 그러니까 더
더 치고 나가지 못해가지고 이게 중단이 된 거였지만 사실상 이거는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토부가 난리가 나겠다. 지금 아직 국토부 장관 임명도 안 됐잖아요. 그런 것까지 지금 고려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많이 주목됩니다. 저는 16개라고 지금 뭐 양평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그런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해볼 수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몇 가지 것들은 예를 들어 지방선거 등 개입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뭐죠 그 구명로 저 뭐죠 그다음에 저 그러니까 지방선거 등 개입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선거 등 개입. 명태균 씨 관련. 네, 뭐 이런 것들은 이 저 뭐냐 그 정황이나 의심은 갈 수 있지만 과연 사법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규명을 할 수 있는가? 네. 어떤 그 뭐냐 내부적으로 뭐 의견 표명을 한 것을 갖고 어느 부분까지 이게 정말 개입을 해서 바꿨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6개라고 일단 크게 이제 했지만 예를 들어 지금 김준일 우리 평론가 얘기한 대로 그 양평 이런 것은 정말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는데 과연 이런 그 개입이라든가 뭐 이런 거 허위 사실 공표 이런 것들은 저는 좀 한번 과연 이거 저 수사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의문입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건 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건데 한남동에서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뭐 이런 거. 아까 저 그 강찬호 의원이 얘기했던 48시간의 룰. 예?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갔으면 무슨 일이 있길래 생각이 바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전 그런 네. 게 궁금하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그건 사법적으로 규명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궁금한 불가능한 거죠. 얘기예요. 그건 아무도 안 대통령은 어쨌든 알려줘. 예. 한남동에 자고 나왔는데 생각이 바뀌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걸 어떻게 규명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약간 그런 것까지도 예. 그 저 뭐 넣은 것은 아닐까 하는 저는 알겠어요. 그런 예. 의구심이 좀 드는 겁니다. 자, 그래도 뭐 여사가 실제로 국정을 완전히 쥐고 흔든 정황들. 예를 들어서 뭐 장관 인사를 그냥 여사가 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나오면 지금 이제 16개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더 클 것 같아요. 예. 진짜 V제로였구나. 이걸 뭐 여러 정황 구체적인 디테일로 확인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허탈해지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현 정부 얘기를 해볼게요. 송미령 장관이요. 유임됐어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거 혹시 왜 배경 취재된 거 좀 있습니까? 없는데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없어요?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했다는 얘기 중에 나온 거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의 장관을 한 명 정도는 위임시켜서 예. 장관이 정권에 따라 다 교체되는 그런 건 아닌 전례를 좀 만들어보고 싶어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속된 말로 그러면 한 명 놓고 제끼다 보니까 남은 사람이 송미령 장관 이렇게 그건 된 아닌 것 건가요? 같고요. 네. 저는 첫째 우선 그 설명은 정말 사후에 끼워 맞추기입니다. 예를 들어 물론 탕평책으로 전 정부를 하지만 지금 이 정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전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내란 정부 아니에요? 이 나라 망친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뭐 물론 굴러가던 정부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물론 나과 적대 정당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 정부지만 어떤 이런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쫓겨나고 지금 내란죄로 지금 수사받고 있고 이런 정도 수준의 그 정권은 아니라 일반적인 정권이라면은 이거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정권을 지금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정권을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예. 내란 세력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금 한 명을 위임시킨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사후에 그냥 어떻게든 뭐 좀 미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수준에 불과한 얘기고 논리도 맞지 않아요. 예. 이것은 왜 그러냐? 저는 양국관리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정부 실제로 정권을 떠맡고 보니까 그걸 액면 그대로 실행하자니 야당일 때는 부담이 없었지만 이젠 책임 갖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 정부를 사람을 쓰면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어떻게 속된 말로 좀 물타기도 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뭘 하냐면 양곡관리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야당 대표일 때는 지금 바뀌었을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야당일 때 보통 지금 많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톤다운을 한다든지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고 또 정권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야당 때 그냥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 질렀던 것을 이제는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막 질러 그 수준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근데 마침 송미령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머리를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만들어서 아니, 협의가 된 국무회의 거예요. 때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그러니까 것도 있었어요. 사전에 예. 앞으로 쌀 생산을 감축하게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손해 보는 농가한테 좀 보전을 해준다. 계속해서 그냥 보전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쌀 자체를 감축시킨다. 그런 한도 내에서 한다라는 타협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타협책을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에 반대를 해왔던 전 정부 네. 사람을 쓰면은 네. 훨씬 호소력이 있지 않느냐. 그거 하나 있고 또 그죠? 하나는. 아니 그거 저는 그게 그게 그렇게 다라고? 그리고 그거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여성이라든가 아, 이제 예, 이런 예. 거가 좀 붙였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예. 김진일 평론가는 혹시 이거 이유 원인 알고 있는 이유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있어요? 뭐 이제 복합적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이제 호남에 있는 중진 의원 좀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호남 중진위원들 민감할 건데 이거.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농이라든지 이런 데든 좀 트랙터 시위까지 한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내가 이러려고 트랙터 끌고 남태령까지 올라왔나. 농민들은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네. 지난 이제 네. 비상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양곡관리법은 다른 거를 떠나서 그쪽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양곡관리법 뭐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의 평균 대비 5에서 8% 이상 하락할 시에 나라가 정부가 사주는 거잖아요, 의무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중진 의원이 그래서 이 우려를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우려를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도 네. 그러니까 비서실장한테도 전하고 총리 후보자한테도 전하고 당에도 전하고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일 잘하면은 전 정부 사람도 중용한다라는 시그널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송미령이다라는 답변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태 실장의 그 분석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네. 뭐 어찌 됐든 그 입을 맞췄든 뭐가 됐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는 해요. 예. 지금 일본에서는 쌀 가격이 올라서 엄청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다 우리나라 와서 쌀 사가요 지금. 맞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쌀을 지금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게 반드시 맞는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송민영 장관도 어쨌든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송민영 장관한테 갈등 직접 해결해라.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적당히 보여주고 지금 재임이 1년 7개월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6개월 뒤에는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적당한 저는 이제 시점에. 예. 양곡관리법은 만약 그게 중요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했냐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물론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생산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있지만 지금 남아도는 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걸 무조건 정부가 사주는 게 맞느냐? 저는 이 주장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이거는 내부에서 서로 의견이 좀씩 갈랐습니다. 도시 다르고 수도권 그렇죠. 다르고 그럼요. 호남 다르고 네, 우리끼리. 그러니까 뭐 농촌 지역 의원들은 네. 당연히 이거 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본인 유권자들이 다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는 그게 가장 급한 일이야. 재정이 이렇게 이쪽에 많이 들어가는 게 맞아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놓고 말은 못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이거를 물론 여당이 됐고 정부를 운영하니까 부담이 되겠지만 예. 근데 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켜서 하는 게 맞느냐? 그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죠. 차라리 설득할 수 있는 다른 인사를 해서 한다면 훨씬 나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지금 저 좋은 지적했는데 혹여 지금 본인들은 질러놓고 수습이 좀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정부 장관을 지금 진짜 미봉책으로 해가지고 약간 물타기 의도로 만약에 이랬다면은 지금 말한 대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배신자 뭐 막 논란도 나오고 좀 야권 분열을 노렸다면 그건 어느 정도 성공했네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저 행안, 법무, 기재, 국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인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은경 촌장 갈 것처럼 그러더래요. 발표가 안 정경 청장은 정말 제가 눈을 의심했는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까 어쨌든 예, 그러니까 그 의혹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다. 그 의혹이 근데 왜 나왔는지도 좀 궁금해. 그걸 갖고 이제 대통령실이 이거 이런 게 나왔으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정말 진짜 이유인지는 조금 더 볼 필요가 혹시 있지 않겠는가. 여권 취재된 분 있으세요? 정은경 청장이 아직 보건복지부 장관 가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다 중요하지만은 더 이제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왜냐면 부총리가 2명 있어요 여기에. 맞아.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그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리 인사를 보고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도 있고 하나 하나가 다 부처를 쪼개거나.
기재부 지금 아예 맞아. 쪼개버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산처하고 옛날에 재정경제원으로 이런 식으로 가거나 법무부도 지금 검찰 그렇겠네. 개혁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만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끝났는데. 김민석 후보자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리가 재청권? 재청권 제대로 행사하게 해주려고 한다. 그런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뉴스토 마치 마무리할게요. 강찬호 논설위원 김준일 평론가 박성태 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얘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